이런 상황임에도 확실히 무패팀은 무패팀이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울산은 이번 시즌 위닝 멘탈리티가 확고하고 후방의 단단함으로 결과를 묶어놓는 경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강세 이유,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금 증명한 차례가 왔습니다. 마치 패배하는 법을 잊은 듯한 울산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타이밍에 원정 승리도 팬분들이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치르고 있는 시즌 딱 하나 아쉬운 게 원정 전적이 1승 3무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 2승째를 좀 거둬서 이제 원정 징크스를 완전 씻어내는 것도 좀 바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울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밟았고요. 올려줬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한번 잡아두고 크로스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좋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박주호 주니어 수비수 등지면서 아크 정면 주니어 뜨고 맙니다. 찬스 메이킹 자체는 일단 김태환 선수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주니어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정동호 선수죠. 네. 정동호 선수가 지금 항의 과정에서 접촉을 해줬다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니어 선수가 슈팅을 때린 이후에 골킥이 선언되니까 왜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강하게 주심에게 했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네네. 이 장면 이후에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던 것, 그리고 카드 자체가 제가 볼 땐 정동호 선수일 것 같아요. 정동호 선수군요. 주심 자체에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명확하게 카드의 사유가 정동호 선수 쪽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많은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참 어떻게든 흐름 자체를 좀 주지 않겠다는, 어떻게든 끊겠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대립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교환장의 교체 카드를 뽑아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적인 카드를 뽑아두는군요. 김승경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그라운드에 모처럼 나서게 되는 김승용 선수인데, 김승용 선수가 3월달 경기 때는 사실 나오지 못했었죠.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정말 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응집된 에너지를 보여줄 자리가 왔습니다. 일단 곽혜성 선수를 빼주고 김승용 선수를 투입한 안데르센 감독입니다. 수비수를 하나 줄이고 공격수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김승용 선수는 사실 최근에 풀백으로 많이 뛰었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이 리마리오 김승용 선수는 사실 울산 팬분들이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 특유의 리마리오 세레머니. 오늘 인천 유니폼을 입고 울산에게 나온다면 그것도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과연 울산을 상대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김승용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 또 공격적인 움직임을 갖고 가는 김승경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라인을 공격 루트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성의 공격 전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울산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크로스죠. 정찬이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캐칭이었고 볼이 오는 동안에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슈퍼 세이브 하나하나가 팀원들 사기를 올려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위쪽에서 이제 해줄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짧게 왼쪽 측면으로 내줬고 오른발 길게 감아서 올려줍니다만 조금 깊었습니다. 골라인 아웃 골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을 숨어 들어갔던 준비된 패턴인데 지금 잘 그쪽으로 주시가 되어 있었고 순간적인 위치 선정도 잘 가져갔던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안데르센 감독도 이 정산 선수가 돌아온 것에 대한 참 고마움 그리고 기대감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참 선방 능력은 분명히 주전 경쟁자들 중에 정산 선수가 좀 우위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헤딩을 앞쪽으로 울산이 공 잡습니다. 자, 슬슬 공격으로 올라오는 울산입니다. 박주호 접어두면서 반대 전환 찍어서 주니어 쪽이에요. 주니어 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니어가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박주호 다시 한번 중원에서 공 잡습니다. 그래서 두 명 사이 뒤쪽으로 패스가 조금 강했습니다. 인천의 스로인. 박주호 선수가 지금 테크닉을 일단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덕에 주니어 쪽으로의 연계도 정말 일품이었는데 이 박주호 선수의 주니어를
바라보고 찍어 차준 이 패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른발 발리로 맞추기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난이도가 좀 실렸던 장면으로는 간주가 됩니다. 네. 언더골을 참 잘 넣는 주니오지만 그렇죠. 그러면 차례가 아닐 때도 있는 법이죠. 아쉬운 찬스를 한번 놓치고만 주니오, 그리고 인천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허영준이 반대쪽 돌려놨습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 잡아놓고 돌파 시도 박스 안쪽 반대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김승용 좋습니다. 김승용 찍어서 안쪽으로 동료에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지금 박스 쪽 자원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계속 공격의 확고한 컨셉, 패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울산의 중앙 수비진들이 두텁게 벽을 쌓아두고 있고 이선 선수들까지 박스 안쪽까지 진입해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선 이제 사이드 말고 중앙 쪽을 조금 더 뚫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앙 쪽을 뚫기에는 울산이 일단 막아서고 있는 쪽이 또 그쪽이기 때문에 그쵸. 생각을 해볼 법하지만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측면 쪽이 그나마 뚫려서 그쪽으로 패스를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기는 하죠. 안데르센 감독의 머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측면 쪽으로 투입되는 패턴은 정말 좋지만 그걸 다시 중앙으로 줬을 때 받을 만한 좀 이러한 자원이 지금 당장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도 현재로서는 좀 아쉽게 짚어볼 수 있는 인천이죠. 물투있어 윤용선 사이에서 버텨줄 만한 선수가 없는 인천이기 때문이죠. 왼쪽 측면이에요. 울산의 공격. 나직 크로스 뒤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역습 찬스를 잡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직접 계속해서 돌파 시도. 김진야의 장기입니다. 어느새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드리블을 통해 왔던 김진야인데요. 끝까지 다시 한번 뛰어주고 있습니다만 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참 개인 돌파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풀백에 대해서 조금만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김진야의 민기용도 인천에게는 꽤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진야 선수 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민규 선수를 준비시키는군요. 자, 주니오 선수가 ACL 부담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니오 선수에게 지금의 특정은 앞서서 있었던 박조의 패스를 놓쳤던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실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골을 기록했던 주니오, 현재까지 팀을 앞서게 만든 선수이기도 하지만 앞선 찬스 2번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갖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놓쳤다고 해도 팬분들 역시도 분명 이해해줄 만한 장면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주니어를 대신해 주민규가 이제 공격수 자원으로 뛰게 되겠습니다. 상주전 데뷔골을 넣었던 주민규입니다. 그렇죠.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쳤죠? 뒷공간을 공략하자니 울산 라인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수비라인 뒤쪽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또 굉장히 견고합니다. 참 인천도 여러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만 있어서 그래도 수비의 시선을 좀 끌거나 버텨줄 자원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울산 공 잡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접어두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하지만 리턴 패스 박주호 오른쪽 측면 공 살아있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업사이드 아니고요. 수비수 등지면서 돌파 해냅니다. 벗겨내고 안쪽 이거 맞습니다. 인천 슈퍼 세이브 얼굴로 완전히 막아냅니다.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 아크 정면이에요. 박주호 안쪽으로 수비수 등지면서 박주호예요. 엄청난 골을 갖고 나가냈던 인천이고요. 김정우 선수 정말 몸을 불살랐습니다. 울산의 계속되는 공격. 리턴 패스 박주호의 크로스 헤딩. 이전에 업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김인성 선수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오프사이드가 됐는데 지금 김정호 선수의 엄청난 지금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돌파 굉장히 좋았고요. 김태환이 나왔던 이유가 분명히 좀 증명이 됩니다. 이어서 컵백 이후 슈팅 앞면으로 막아냈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치 선정과 슈팅 예측을 김정호가 해냈습니다. 주민규의 슈팅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반면 주민규는 한 골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김정호 선수 아파할 겨를도 없이 바로 지금 위치로 복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공이 나간 이후에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 앞면을 감싸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분호자와
정말 대박입니다. 그게 바로 인천의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왼쪽으로 떨궈줬고. 앞서서 인천에 대해서 무고사도 좀 아쉽다, 공백이 아쉽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정말 공공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케빈 오리스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잊기만 했다면, 네. 그렇다면 김도훈 감독도 잘하는 이 케빈을 포함한 인천의 패턴에 울산을 공략하는 술수도 좀 나올 수는 있었겠죠. 네. 그러므로 예전의 선수들이 조금은 그리워집니다. 중앙에서 명한 인천의 프리킥이 이어졌습니다. 명준 빠르게 프리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은 천천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의 수비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공간도 좁고요. 네. 결국 이렇게 먼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냉정한 호랑이들입니다. 네. 지금 뭐 굴절이 일어나서 위기라도 좀 줘야 되지만 전혀 지금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죠. 왜 올 시즌 패배가 없는 팀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불투이스 윤영선, 이 견고한 벽을 어떻게 상대팀들이 공략을 해야 될지 많은 감독들이 머리가 아프겠어요. 네, 자 다시금 올라옵니다. 네, 울산의 공격이고요. 반대쪽, 하지만 커트해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지금 업사이드 뒷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민규예요. 짧게 연결 이어봤습니다. 왼쪽으로 바라봅니다. 정동호 안쪽으로 이어봤고 연결됐습니다. 김인석이 오른쪽 측면을 열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천천히 공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안쪽으로 접어주고 있다. 야, 수비수 벽에 맞습니다. 공의 돌파 시도. 하지만 박주호 선수의 노련미가 돋보입니다. 박주호 선수가 그래도 이런 10대 10 싸움에 있는 게 정말 울산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장면 보겠습니다. 네,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안쪽으로 아크 정면이에요.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라봅니다. 선수들 굉장히 또 많이 지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주호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경기 조율을 잘하는 것도 있고, 네. 원체 이 선수의 성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풀백에 나와서도 미드필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박주호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컵백 시도 이승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이제는 울산이 두 골을 앞서갑니다. 김인성의 골. 10대 10 싸움의 길었던 흐름, 정지부를 일단은 찍어내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김인성의 골이 터지면서 이제는 두 골을 앞서나가는 울산이었는데, 네. 특히나 스토리가 됩니다. 이 세계 골은 인천 출신이기도 한 네. 친정팀을 상대하는 김인성이 터뜨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바운드가 있었고 논스톱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김인성 차분하게 골문을 갈라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 사실 운용을 먼저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무리하지 않고 볼을 소유하다가 순간적으로 김태환을 활용해서 템포를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경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순간 인천 수비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그대로 팀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38분 터진 김인성의 골. 이제 스코어 2대0이고요. 네. 김도훈 감독의 이제 머릿속도 조금은 상쾌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파괴의 곡이 나오겠군요. 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팬들에게서 네, 원정에서 나오는 잘 있어요 송이 이제 두 골 차에서는 나올 겨를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네. 저 인천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갑니다. 왼쪽 측면. 뒤쪽으로. 반대쪽 길게 바라봅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용 접어주면서 스로잉 만들어냅니다. 한때 늑대 축구의 한 아이콘이기도 했었던 김인성. 네. 김도훈 감독도 그 당시 인천의 지휘로움을 잡았었고요. 그랬죠. 네, 결국 이러한 스토리가 또 인천 울산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중간에서 공 살려내면서 수비수 2명 사이 넘어졌지만 공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울산의 공격이고요.
자, 어떻게든 인천도 끝나지 않았죠. 골에 하나만 타이밍을 잡으면 그렇죠. 네, 어떻게든 분위기 다시 탈 수 있습니다. 아직 후반전 남은 시간이 꽤 있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낮은 크로스 머리로 걷어냅니다. 정동호까지 뭐 백포라인이 그냥 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촘촘히 페널티 박스 안쪽을 메워주고 있는 울산의 수비진. 그리고 인천은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박세직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네. 결국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드는 안데르센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하를 대신해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올려줬고요. 자, 열려있죠.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결국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하지만 유효 슈팅이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천 팬들도 이 실점으로 결국은 낙담을 했습니다. 네. 골 장면이었고요. 김인성의 추가골. 김도훈 감독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인천이 천천히 다시 한번 빌드업. 인천으로서 또 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 골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4경기 한 골. 이제 5경기 1득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득점 촉구가 지금 너무 심각한 인천입니다. 그렇죠. 자, 울산은 결국 목표팀의 굳건함 다시 먼저 나와주고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 수비 때문에. 수비 라인 간격이 굉장히 좁기 진짜 때문에 인천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이 결국은 사이드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축구가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울산입니다. 밸런스가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세르히오 라모스, 판데이크 이런 선수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브이투이스가 있습니다. 네, 먼 거리 중거리 슈팅 벗어납니다. 분명 팀 자체의 영향력으로는 앞서서 그때였던 라모스나 판데이크와 같은 엄청난 지분을 지금 브이투이스도 울산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저력 때문에 결국 울산이 ACL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무실점, 거기다 결국 마지막 끝판 김수환의 골이 있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H조죠. 2승 1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이드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자, 박용호 선수가 축구 지금 들어갈 때 충돌을 좀 받았었죠. 큰 부상 없이 박용호 선수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의 주고 들어갈 때 김승용 선수도 조금 주지 않는다는 선택에서 박용호 선수가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크게 지금 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일으키려는 모습에 또 박용호 선수가 움찔했습니다. 인천의 공격이고요. 길게 뿌려줍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격. 돌아섭니다. 주민규 오른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울산현대. 두 명 사이에 김태환인데요. 걱정합니다. 김태환이에요. 뒤쪽으로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측면 플레이가 정말 정석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말 몸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예전에 치타라는 별명이 참 어울리는 선수로도 많이 꼽혔었죠. 그렇죠. 김태환에 의해서 인천 왼쪽을 허물고 있습니다. 결국 감독들도 교체 선수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플레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각이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성남 시절에 골도 하나 넣긴 했습니다. 참 김태환의 측면 플레이의 위력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려 넘어졌고요. 이전에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오늘 이제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울산현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앞서서 박주호 선수 언급을 드리다 잠깐 끊겼는데 안정적인 성향의 박주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볼을 잡아두고 조율하고 또 어느 정도 후방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게 됩니다. 중앙에 박주호 선수가 지금 있는 게 정말 울산으로서는 오늘 10대 13에서 굉장히 큰 승부수
승부처가 됐다고 좀 보여져요. 결국 이 베테랑 선수 그리고 팀의 리더 결국은 조율할 수 있는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선수를 보유한 팀이 강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골 장면도 순간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냥 맹공을 퍼부었으면 오히려 인천 수비가 그 상황 대응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봅니다. 근데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힘을 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수비가 하나가 바로 좀 틈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울산 득점 장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인천의 공격입니다. 자, 맞습니다. 슈팅! 골키퍼! 오승훈입니다. 오승훈! 슈퍼세이브! 울산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단 한 점도 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이제 3분이 더 주어집니다. 한 번 수비에 틈이 벌어졌는데 오승훈이 또 벽입니다. 네, 반대쪽 길게 높게 돌려놨습니다. 왼쪽 측면 김인성 돌파 시도합니다. 김인성 박스 안쪽까지 컵백 발에 걸립니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 아니겠어요? 잘 있어요 송이 이제 울산의 팬들 사이에서 불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불리고 있습니다. 박주호 중원에서 공 잡고 정말 먼 걸음 달려온 울산 팬들은 이런 경기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ACL 1위 그리고 오늘 이기면 전북에게 리그 1위 자리 탈환합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1 1위, ACL 1위. 정말 울산의 팀 균형과 전력이 정말 확고하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K리그 모든 팀을 통틀어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팀은 울산현대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 넘어졌는데요. 일단 주심은 힙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도훈 감독도 오늘 김태환을 교체 투입한 최강의 한 수. 이게 또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끝까지 쫓아가서 공을 뺏어냅니다. 울산의 공이 선언이 됐고요. 뒤쪽으로 인천 라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끌어올리며 플레이를 했고 결국 그 반격에 성공한 팀은 울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의 공격이고요. 한번 접어두면서 안쪽으로 연결. 자, 안쪽으로 정면. 넘어지면서 토마가 됐습니다. 태클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울산은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역습 찬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 김인성 뛰고 있죠. 김인성! 스코어 3대0! 울산이 쐐기에 골을 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자가 되는 울산. 이번 시즌 현재까지 K리그1 최강팀은 울산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성의 골이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터지면서 정말 인천을 무너뜨리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이 팀을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전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울산. 결국 그토록 고전했던 인천전에서도 3대0 승리를 확정합니다. 사실 울산이 인천 이곳만 오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징크스를 완벽하게 날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훈 감독의 적절한 술수, 특유의 맞춤 전술, 그 스타일까지 좀 더해져서 오늘 울산은 완벽하게 인천을 그대로 공략합니다. 울산의 팬들은 잘 있어요를 부르고 있고요. 주심의 오늘 경기 마지막 휩쓸이 울렸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 2019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울산현대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울산의 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CL 1위 그리고 K리그1 1위 탈환. 울산현대 이번 시즌 이토록 초반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4연패 사슬을 끊지 못한 인천 유나이티드 아쉽게도 연패 사슬은 이어지게 되었고요. 울산은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물론 울산을 상대하는 게 좀 버거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분히 공격 흐름을 후반전에 탈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공격진 쪽에서 잘 풀리진 않았었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농볼 획일적인 경기 그리고 측면 쪽이 아니고서야 경기를 풀지 못하는 단서들까지 결국 이런 부분도 전반 경기 내용까지 종합했을 때 여전히 인천의 문제점으로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원큐 K리그1 더욱더 재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K리그 올 시즌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캐스터 김봉주, 도움 말씀의 이명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